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프로빌더를 여기다가 툴을 집어 넣었고, 그다음 프로빌더에서 기본 도형을 조금 만드는 걸 해봤거든요. 오늘은 기본 도형을 좀 몇 개 더 만들어 보고, 몇 가지 변경 사항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빌더에서 제가 오늘은 아이콘으로 한번 배울게요. 아이콘에서 첫 번째 새로 만드는 걸 누른 다음에, 오늘은 이 계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계단에서 얘를 조금 더 내가 변경하고 싶으면 얘를 클릭하시면 좀 변경 수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얘를 편집 메뉴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에디트 편집하는 게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요거, 요거 지금 개수가 10개로 돼 있어요. 이게 계단이 10개짜리인가 봐요. 제가 이걸 이렇게 누르면 계단이 많아지죠? 이렇게. 12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얘를 움직이면요. 얘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좀, 이렇게 띄워줄 수 있어요. 자, 계단을 이 정도 이렇게 휘었는데, 좀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거든요. 여기 보면, 어, 여기를 1만 해볼까요? 1. 자, 이런 식으로 이쪽 안쪽에 코너를 이렇게 깎아주는 것을 합니다. 0.5 정도 해볼까요? 0.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을 조금 모양을 좀 수정해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0 하면 아까 아무것도 없던 이 상태가 되고요. 얘도 이제 회전을 안 시킬 거면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 보시면은 자, 여기로 가지고 가면 이런 게 떠요. 지금 요거. 얘가 원래 우리가 이제 그 계단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요 방향으로 틀고 싶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거는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그려놓고 회전이나 아니면 이동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우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변경 가능합니다. 이거는 요 편집을 선택했었을 때에 얘를 선택하면 이 가운데 부분에가 이런 게 뜨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얘를 조금 클릭하셔서 이 방향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돌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계단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큐브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제가 이렇게 큐브를 만들었습니다. 자, 큐브를 만들고, 자, 이쪽에 보시면 얘를 회전하고 이동하고 이런 거 다 된다고 했는데요. 이쪽에도 유사한 게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전체 얘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 큐브를 전체 선택하는 거고, 이거는 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큐브에 보면 이 점이 있어요. 이 모서리마다 이렇게 점이 있겠죠. 이 점. 이 점들을 연결해서 이 박스를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선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선들을. 그리고 이거는 면. 이렇게 점, 선, 면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점을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 점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 점, 이 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 네 개의 점이 다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 점에서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점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건 선인데요. 얘 누르면 이렇게 얘가 선이 이렇게 선택돼요. 이 선을 선택하고 이 선을 선택하고 이렇게 선을 내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선택이 좀 약간 화면이 좀 느리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는 거고요. 얘는 면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얘를 누르면 이렇게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면 이렇게 세 개 선택할 거면 이렇게 이쪽 옆에 보시면 얘는 선택이 안 됐죠.
안 되고 이렇게 내가 부분적으로 원하는 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큐브를 그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 면은 어떤 다른 효과를 준다든지 뭐 이 면은 뭐 다른 재질을 준다든지 할 때 이런 식으로 면을 선택할 수 있고요. 선도 이 선의 선택함에 따라서 내가 뭔가 다른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체 얘를 큐브를 전체 선택할 때 이건 전체 선택입니다. 그래서 프로빌더에서는 이 메뉴도 굉장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얘를 잘 선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요 선을 클릭하고 위하고 위가 보이도록 제가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 선을 선택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선을 또 컨트롤 키 눌러 선택을 해서 이 두 개의 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갑자기 많아졌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얘가 뭔가 다른 수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요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요거 해볼까요? 요거 되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보시면 여기가 보이시나요? 이 선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하고 얘를 눌렀더니 얘가 지금 요 파란 거 이거 두 개 선택을 했잖아요. 두 개 선택한 사이를 이렇게 연결 짓는 이 선을 그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면이 분할이 됐어요. 지금 제가 이거 눌러보시면 면이 아까 이게 하나였잖아요. 여기가 요 한 덩어리였는데 이 가운데 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면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얘는 하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뭘 작업을 하다 보면 면을 나눠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상태에서 이 선 하나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 선만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을 선택했을 때 그 점을 또 선택할 수도 있죠.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점만 또 이렇게 좀 들어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잠깐 되돌아 가볼게요. 자, 이렇게 면을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 기능을 이용해서 면을 나누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선을 선택을 해서 이쪽 선과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두 개의 선을 제가 두 선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서 아까는 요걸 가지고 이 두 선 사이에 연결하는 선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텍스트 모드로 와서 여기 보면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 메뉴들이 막 생겼어요. 빨간색. 이게 편집 메뉴를 이렇게 빨갛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요거 커넥트 엣지 얘를 연결하는 건데 지금 선이 풀려서 제가 이 선 선택한 게 풀려서 지금 빨간 메뉴가 또다시 없어졌거든요. 선택을 해서 내려보면 얘를 선택하면 아까와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누르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눠졌는지 확인하려면 면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보면 분할이 됐죠. 이렇게. 여기는 분할이 안 됐고 지금 이쪽은 다 제가 나눠서 분할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를 선택해도 지금 선택을 안 하니까 안 떴죠, 지금. 자, 선으로 여기 해볼까요? 여기하고 여기 해볼까요? 자, 이 선하고 이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커넥트 엣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아이콘으로 가서 얘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무거나 사용하셔서 쓰시면 돼요. 제가 금방 취소키를 누르면서 메뉴가 다 사라졌죠. 선택이 풀리면서 메뉴가 없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제가 다시 이번에는 실린더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실린더를 6개짜리 8개로 할까요? 8개. 자, 이런 실린더를 만든 다음에 다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조금 층을 여기로 한번 나눠 볼게요. 여기 보면 요거
높이 커트를 몇 개 할 거야. 지금 0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여기가 커팅이 안 되고 이게 하나거든요. 이렇게 면이 하나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여기를 커팅을 한 3개로 해볼게요. 커팅을 3개 정도로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 면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얘도 같이 먹혀버렸네요. 여기로 네, 4개로 지금 아까 제가 지금 3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제가 이거 다시 없애고 보여드릴게요.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하나거든요. 면이 하나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 높이를 좀 나눠서 제가 지금 하려는 메뉴가 좀 나눠져야지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좋아서 이렇게 나눠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요 면을 한번 선택을 하고 제가 지금 요 메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렇게 주황색 부분을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선택해 놓은 요 면이 여기에서 보이는 이 파란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으로 쭈루룩 선택하겠다. 얘는 파란색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수평으로 쭈루룩 선택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클릭하면 아마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요 라인이 선택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가운데 걸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이게 요 면으로 생각했네요. 자, 얘가 지금 얘를 이렇게 이 수평인 부분을 얘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얘를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얘를 해볼까요? 자, 이번에 제가 박스를 다시 그려서 큐브를 그려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큐브를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 메뉴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거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선택한 도형을 이렇게 분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제가 이렇게 클릭하면 나뉘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면이 이렇게 나뉘었어요. 다시 요 클릭을 해서 한 이 정도 나눠볼까요? 자, 이렇게 나누어서 이번에 다시 면으로 제가 요 면을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아까 사용했던 요거 아까 제가 이 파란 거를 기준으로 선택해서 이게 이렇게 세로로 선택이 되고 얘를 선택해서 가로로 선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이 실린더가 거꾸로 선택이 됐어요.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제가 얘를 선택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로가 쫙 이 둘레가 다 선택이 됐죠. 만약에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쭉 선택이 될 거거든요. 자, 다시 제가 한번 취소하고 자, 요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제가 선택한 면에 세로를 쭉 선택하고 제가 선택한 면에 가로를 쭉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여기서 이렇게 실린더는 이렇게 거꾸로 되죠. 이게 이쪽을 내가 세로로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선택하면 얘를 이렇게 가로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도형을 그릴 때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렇게 면을 나누어서 이 부분 이렇게 편집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면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빼낸다든지 이런 거 가능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네모로 할까요? 자, 요 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제가 이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 면 선택한 다음에 이 인접해 있는 이 면들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걸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Shift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 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위에 보면 인접한 거를 전부 선택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거든요. 얘를 선택하시면 전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누르면 금방 아까 제가
컨트롤 키로 쭉 눌렀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선택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저 윗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윗면을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어떤 거를 우리가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루고 싶을 수가 있어요. 이 도형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지금 보면 얘도 지금 분할됐죠? 이게 지금 이거를 이 부분을 이렇게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그냥 하나가 돼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 같은 거, 실린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분할이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일일이 선택을 해서 하나로 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실 때 일일이 선택하기 힘드니까 얘를 눌러서 전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전부 하나로 합하는, 한 개로 병합하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이게 머지죠? 병합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한 개로 합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이 면을 수정할 때 되게 편합니다. 이 면에서 이 위에다가 조금 더 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Shift를 누르고 올리시면 여기 선이 생기면서 분할이 되면서 얘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아까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면을 선택하면 너무 많이 나눠져서 이걸 한꺼번에 좀 높이 올린다거나 이런 걸 작업할 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인접되어 있는 걸 전부 선택해 달라라는 예를 클릭을 하시고 그냥 얘네들을 하나로 합해야 되니까 병합이거든요. 뭐지? 얘는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누르셔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하나로 됐기 때문에 얘를 다시 이제 뭐 Shift 눌러서 이렇게 만드신다든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텍스트 모드에서도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편집이니까 이 빨간색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 부분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면 선택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요거 뭐지? 이게 아까 그 하나로 합하는 거 있었죠? 이렇게 하나는 아까 아이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지? 요거거든요. 이것이 아까 뭐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선택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제가 이제 면을 한번 선택해보고 이쪽에 여기에서 다시 텍스트 모드에 보시면 이 빨간색에 보면 Extrude Face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여기에서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이만큼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얘를 확장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옵션이 있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extrude face라 해서 면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올리는데 제가 지금 주지 않았지만 한 이 정도 높이가 올라갔거든요. 이 정도가. 근데 이걸 내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플러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플러스 키를 눌러보시면 0.5가 지금 들어 올려진 거예요. 0.5는 좀 큰 편이어서 제가 이거를 0.1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지금 이게 0.1 정도 이렇게 올라간 선으로 된 거고, 아까 이게 0.5가 기본으로 잡혀버린 거고요. 이렇게 본인이 여기 플러스 키를 누르셔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작업하던 게 다운이 돼서 다시 열었더니 도형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도형을 그려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서 제가 큐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브를 만들어서요. 이번에 이 면을 한번 선택을 해서요. 제가 이 면만 선택을 했습니다. 이 면만 선택을 했고요. 이쪽 메뉴 중에 보면 아까 제가 이걸로 면을 다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큐브의 면들을 다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얘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면 하나만 제가 지금 선택한 면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면 나눠졌죠. 이렇게. 면이 이렇게 요걸 전체를 나누고 싶으면 아까 했던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 한 면만 나누고 싶다면 얘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면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 면을 선택하고 여기 보면 빨갛게 보이는 거 있죠? 이거
요거는 이렇게 이 빨갛게 된 이 면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을 해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면이 이렇게 사라지죠. 좀 면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면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하게 여기서 뭐 점에 관한 메뉴, 선에 관한 메뉴, 이런 뭐 재질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텍스트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주황색 부분은 이렇게 뭐 새로운 도형 선택하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재질 선택하는 거, 색깔 입히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한 메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이 부분은 이 셀렉트 선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 면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브로우 셀렉션이라는 거 이걸 누르면 이 인전면이 이렇게 다 선택이 돼요. 이게 다 선택돼 있죠,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파란색 부분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셀렉트 페이스 루프 림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전부 선택하는 그런 메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하나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좀 선택을 해놓고 가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점을 선택하는 요 메뉴를 점을 선택하는 걸 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요 포인트 점들이 선택이 돼요. 지금 요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근데 여기 뒤에 보이지 않는 여기 점이 하나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버텍스가. 얘는 선택이 안 됐어요.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요거 선택이 안 보이는 것들은 선택하지 않겠다고 오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온으로 해주시면 제가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하면 요 면까지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이걸 오프했을 때랑 공유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를 오프를 하게 되면 이 면이 얘가 선택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선택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 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안 보이는 면까지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얘까지 이렇게 다 선택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얘가 오픈해서 좀 불편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오늘 해가지고 체크해놓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몇 가지 기본적인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 정도 기능 가지고 우리가 뭐 도형을 좀,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 메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사각형으로, 큐브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할 때 저 기억나세요? 여기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르시면 정확히 맞출 수 있거든요. 맞추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이게 0.25로 움직이니까 한 이 정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면을 선택하고요. 이 면만 선택할게요. 그래서 여기 스케일 도구, 확장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제가 이 가운데를 눌러서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양이 이렇게 그냥 줄이면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하나 만들어서 할게요.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Shift하고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면 0.25씩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0.5를 이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올려서 한 이 정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면을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스케일 도구 이용하셔서 Shift하고 컨트롤 키 같이 누르시고요. 이렇게 확장 더 많이 해볼게요. 테이블로 쓸 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시 선택 도구 하시고 Shift하고 컨트롤 키 같이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좀 낮았을까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옆에 이제 심플한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면을 좀 확장을 시켜볼까요? 이 면을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기능을 쓰게 여기는 써볼게요.
프로듀 기능을 쓸 건데 여기를 좀 더 뺄게요. 0.2 정도 할까요? 0.2 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요면을 좀 위로, 이번에는 얘는 좀 많이 뺄게요. 1 정도 뺄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의자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이제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된 경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면을 선택했잖아요. 그런 다음 제가 얘를 움직이니까 얘가 이 면만 딸려왔거든요. 이럴 때는 이 전체가 선택돼야 되겠죠.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T 할게요.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 더 가져온 다음에 이거 회전해서 돌릴까요? 자, 이렇게 돌려놓고 얘도 이제 조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하고 의자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시간 나시면 양쪽에 의자 하나씩 더 놔서 4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오브젝트 만들고 여기서 또 다른 기능도 추가해서 좀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